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바다 거북 다큐멘터리를 보면 해변으로 올라와서 산란하고 돌아간 후에 알에서 부화한 새끼들이 바다로 향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잡아먹히잖아요. 거리별로 여러 포식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죠. 첫 위기는 운 좋게 넘긴다고 해도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포식자들한테 대부분 희생을 당하고 소수만이 살아남죠. 그걸 보면 결국 권력에 의해 상층부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서민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한국 스포츠가 생각나죠. 수많은 유망주들이 초, 중, 고 진학하면서 돈 있고 권력 있는 집, 자식들 때문에 운동을 포기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돈과 배경이 없다고 하더라도 극소수의 유망주는 결국 대양에 도달합니다. 황선홍, 최용수,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이천수, 손흥민, 김민재, 조규성 등 한국 축구 스타들이 어린 시절 얼마나 가난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 가난을 이겨내고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 스스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시간 있으면 한 번쯤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중국에서는 개천에서 용이 태어나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어린 시절 가난했던 중국 축구 국가대표를 찾는다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즉 한국은 돈과 인맥으로 인한 부작용이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이지만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법과 제도가 일정 부분 돈과 권력의 부작용을 막아주는 반면 중국의 법과 제도는 기득권층을 위해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돈 없는 서민들이 훨씬 더 힘든 사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축구대표팀이 월드컵 예선이나 아시안컵 같은 중요한 대회에서 성적이 안 좋을 경우 보통 수많은 후속 대책들이 쏟아집니다. 작년 12월 20일 중국 축구협회장인 송카이는 피파 이사회 회의 개최지인 사우디아라비아 지다를 직접 방문해서 피파 회장인 인판티노를 만나 향후 중국 축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상의합니다. 非常高兴啊，能见到因凡蒂诺主席，这些年呢，他对中国足球的发展有很大的帮助。2017年和2019年，他都曾经访问过中国。这次呢，在吉达能够见到他，我们谈得非常高兴。就下一步呢，中国和国际足联的合作，尤其在青少年足球的发展上，我们做了深入的交流。10月16号担任中国足球协会的主席，担任主席之后呢，我主要致力于呢，中国青少年足球的发展，也希望呢，在青少年足球的发展方面，得到国际足联的帮助和指导。另外呢，我们也希望呢，有机会更多的承办青少年的国际足球的比赛，来促进中国足球从青少年起步啊，尽快的赶上世界水平。 중국 축협 내부적으로 얼마나 더 많은 중국 축구 경쟁력 강화 방안이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신임 축협 회장이 언론에 공개적으로 중국 축구의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한 게 이때가 처음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아마 중국은 앞으로 중점적으로 개혁, 개선할 부분으로 유소년 축구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 중국 축구 시스템에 필요한 변화, 인맥 관계로 인한 불공정 문제 등 당장 개혁해야 하는 부분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A국가 대표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중국 유소년 축구에 투자해서 10년에서 20년 후에나 성과를 내겠다는 건 그야말로 공산당식 사고방식이죠. 어차피 본인은 축구협회장을 아무리 오래 해봤자 5년 정도밖에 못할 테니 지금 축구계의 기득권층과 힘겹게 개혁 싸움을 하기보다는 조용히 시간만 보내다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에게 원망을 살 일도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할 일도 없을 테니까요. 과연 중국 축구 팬들이 그 긴 투자의 시간을 별 말 없이 지켜봐 줄지도 의문이지만 더 큰 문제는 아무리 공들여서 좋은 유소년 배양 시스템을 만들어봤자 부정부패 문제로 인해 결국 실력보다는 인맥이 강한 선수들이 선발될 테니 앞으로도 바뀌는 건 하나도 없을 거라는 거죠. 즉 중국이 공산주의를 포기하지 않는 한 법과 제도는 공정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고 중국 관시 문화의 폐해는 갈수록 커져만 갈 것입니다. 백약이 무효한 상태인 것이죠. 결국 중국으로서 중국 축구에 대해 불만이 가득한
인민들을 다루는 방법은 세뇌하는 것밖에는 남지 않게 됩니다. 자신들의 체제로 인해 비롯된 무능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날아오지 않도록 다른 좌표를 찍어서 그쪽으로 대중의 불만이 쏠리게 만드는 거죠. 중국은 작년 11월 21일 한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에서 0대3으로 패배한 후 각종 언론들을 통해 한국이 심판을 매수했다는 허위 주장을 쏟아냈으며 한국 선수와 한국팀을 응원했던 일부 중국 축구 팬들마저 반역자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중국 축구 대표팀의 부족한 실력과 중국 축구협회를 비난하지 말고 한국을 비난하라는 겁니다. 중국 축구팀은 중국 인민을 대표해서 시합을 한다. 그들은 실력이 부족하긴 하지만 경기장에 나서면 그들의 이름은 중국이며 그들과 우리는 한 몸인데 굳이 경기장까지 가서 상대방을 응원하며 중국 인민을 도발하는 저 사람들의 행위는 지극히 악질이다. 한 명의 중국 국민으로서 국가대표 간의 경기에서 상대팀 선수를 응원하는 것은 반역 행위로 간주된다. 우리는 이미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실력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FIFA 랭킹도 55위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도 없기는 하지만 이 심판의 판정은 문제가 있다. 보통 홈에서는 어느 정도 어드밴티지가 있어야 하는데 홈 어드밴티지는커녕 이 경기의 서아시아 출신 아이자심 주심은 명확하게 한국팀을 편들었다. 거의 한국팀의 유니폼을 입고 직접 한국과 같이 뛴 것이나 마찬가지다. 한국 매체들은 천지를 덮을 정도로 중국이 소림 축구라고 선전하고 있으며 손흥민 등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팀에 맞서는 게 두렵지 않다고 스스로를 격려했는데 이것은 한국 선수들 마음 깊은 곳에 우리가 강하게 맞서는 게 두렵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강팀도 고기 분쇄기 전술을 두려워하며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 온순했으며 강한 몸싸움과 흉포한 교살은 거의 없었다. 약한 팀이 강한 팀하고 경기할 때 기술이 없다면 기세와 신체의 의지에서 죽기 살기로 할 수밖에 없다. 실력이 안 되면 고의적인 폭력적인 반칙이라도 서슴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한 국가의 언론이 스포츠 정신에 완전히 위배되는 선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해외 축구를 경험해본 일부 젊은 중국 축구 국가대표 선수들은 그나마 객관적으로 한국과의 실력 차이에 대해서 인정하는 합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你踢完日本、韩国，是不是日本还是整体更强一点？日本整体肯定更强吧，韩国个人能力更强，韩国真的撞不动我。韩国人能力强，那李刚仁我看就其实也就前面3个人，他真快，粘的球粘的脚，有点梅西的样子。 사실 중국의 이런 행태는 우리 주변에서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인이 성공하거나 잘 되면 무조건 흠을 잡거나 깎아내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인들도 노력해서 성취하면 되는데 노력하기 싫거나 어떻게 노력해야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기에 자기 주변에서 비슷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잘 되면 어떻게든 비난하죠. 물론 가끔은 그런 행위가 효과가 있어서 상대방이 잠시 주춤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누군가를 아무리 비난한다고 해도 자신이 노력하지 않으면 자신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으면 스스로 더 노력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더 이상 중국 내에서 좋은 선수들을 배양할 수 없다면 남은 방법은 어린 시절부터 해외에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이 쉬운 일이 아니죠. 더군다나 중국 선수들에게는 자신들이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는 중국 슈퍼리그가 있다는 게 오히려 그들을 약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현재 중국 국가대표팀에서 해외 축구 유학 경험이 있는 선수는 대표적으로 웨이스 하오와 장 위닝입니다. 自己也备战了2届这个亚洲杯吧，但是其实到今天为止自己才首发出场。先说一下吧，这场比赛自己踢下来一个感受吧。因为也很久没训练了，然后咬牙坚持踢了吧，晚上有机会自己也没把握住，很可惜。 另外一点就是因为现在我们今天这场比赛一个比分，可能我们之后还要看其他小组的一个情况吧。另外一点就是，今天这场比赛打完之后，我们3场小组赛结束，也是中国队历史上参加亚洲杯3场小组赛没有取得过进球。你自己觉得原因在哪儿呢？这个东西就是大家都在进步嘛，每个国家都在进步，可能我们还在原地踏步，这没办法。自己对自己这次亚洲杯有一些什么样的总结呢？ 就是要不受伤的话，可能能多踢几场球吧。但是反正尽自己全力了。那有什么话想要对球迷讲呢？确实辛苦球迷这么远过来看球支持我们嘛，确实是我们踢得太臭了。希望球迷可以继续支持我们。
这对咱们来说是一场很关键的比赛，你觉得球队今天表现怎么样？我们创造出来了一些机会，但是自己没有把握住吧，还是我们自己的问题。那这也是你个人的亚洲杯首秀，那评价一下今天自己的表现和感受吧。因为伤一直没怎么好，反正咬牙坚持踢了一场嘛，就是也有机会了，我自己没把握住，很可惜。那下半场对方也是换上了阿菲夫啊、海多斯这样的主力球员，那对此比赛前咱们有做什么相关的战术准备吗？因为可能没有预测到他们换人什么的，所以说他们那球进得非常漂亮，确实没办法。相比于现在看那些韩国、日本的那个球员的话，我们差距还是特别大。我觉得像日本那个唐安绿现在已经曼城什么都要买了，这现在已经差距已经非常大了。我觉得还是得跟他们踢比赛，多看看他们是什么水平。包括跟我们一批的那个南野拓实什么的，已经在萨格斯堡已经站住了，包括什么黄喜灿什么的。现在回过头来，是不是有点后悔当初那么早回来了？我一直觉得自己最后悔的事就是当年在国外的时候，应该再咬一咬，还想再出去看一看，真的。从这些日韩球员的留洋道路上，你有没有什么值得借鉴的地方？现在已经跟他们完全比不了了。就是那帮年轻球员，我看就是只能说真的特别羡慕。我看很多像孙兴民他们都是可能15、16岁的时候就已经在海外踢球了。我在想，如果我再早几年出去的话，可能情况还会不会一样？太多的中国留洋球员是在浑水摸鱼，真的就是有一大波的海外球员现在，但是很多都是纯粹的为了出国而出国。就说白了就是能力不行嘛。我为什么回国外？我觉得我自己在国外踢不出来了。刚出去的时候还是比较那个的，感觉自己能踢出来的感觉。就是因为我刚出去挺顺的，慢慢踢不上了以后，那个心境就是气儿也下来了。我也是最年轻踢不超了，那个时候也是从青年队直接上了一队踢不超。那时候有梦想，那自己梦想慢慢就没了，自己能力跟不上了。知道自己踢不出来，能力梦想就没了。但我前2年是感觉自己真行，觉得自己就是比别人好。就包括同年龄段的，我就觉得就国外同年龄段，我说国外跟我同年龄段就没有我身体素质好，自己那个气儿下来以后再也爬不上去。还有一点特别重要，就是中国这环境这个钱太多了。你作为一个中国学生，你太幸运了，你跟国外比，他们是没有退路。对，非洲小孩一家老小就指望他踢出来养家呢。我们呢，我们有退路。就我们的上进心可能就没有人家这么强。对，我觉得好，我踢不出来，我回国也能挣到大钱。人家是背靠悬崖。对，我们是太幸福了，就是很幸运的中国人。 장위닝은 중국에서 제2의 손흥민을 만들겠다며 엄청나게 공을 들였던 최정방 공격수이며 나름 좋은 신체 조건을 바탕으로 중국에서는 중국의 에링 홀란이라고 불리우고 있습니다. 是不是给大家专门布置过就是定位球的一个演练？对，我们的确有在角球上有这个布置，然后也打出来了，很可惜吧，没有最后把握住机会打进这个进球。今天我们全场大家表现都不错，可能就差一个进球吧。 因为其实我们今天上场就是看到大家踢的比上一场就是放松自如了一些，就会不会也是这2天大家一个去做一个身体调整的一个结果呢？经过第1场，可能我们也进入了这种大赛的节奏吧。我觉得大家伙包括在上半场节奏最快的时候也都顶住了，打出了一些前场的套路，包括给对手也制造了足够多的压力。 也最后有些遗憾吧，没拿到3分。 장이닝이 20살이었던 2017년 중국인이 구단주였던 프리미어 리그의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 FC와 2년 계약을 체결합니다. 하지만 장이닝은 아무런 실적이 없었기에 당연히 워크 퍼밋이 나오지 않았고 바로 임대를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되었는데 안타깝게도 당시 유럽의 어떤 팀도 장이닝을 원하지 않아서 구단과 장이닝의 가족이 수백만 유로의 돈을 분데스리가 SB 베르더 브레멘에 지급하면서 임대를 보냈습니다. 이 팀에서 이동국하고 박규현 선수가 뛰었던 적이 있죠. 저는 장이닝을 보면서 2가지 사실에 놀랐는데 임대를 보내는 팀이 돈까지 지급하면서 보내는 경우가 있다는 것, 그리고 장이닝의 집이 그렇게 부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냉철한 독일 브레멘은 장이닝의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건지 돈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경기에도 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설 자리가 없게 된 장이닝은 2019년 베이징 고안팀으로 입단하며 해외 생활인 듯 해외 생활 아닌 해외 도전을 마무리합니다.
장이닝의 도전은 중국 축구계에도 한 가지 부끄러움을 남겼는데 단 한 경기에도 출장하지 못한 장위닝이 중국 축구 선수 중에서 최초로 분데스리가에 진출한 선수라는 것입니다. 중국 축구 협회장도 중국 축구의 경쟁력 발전 방안으로 유소년 축구에 대한 집중 투자를 말하고 있고 많은 중국 축구 팬들도 중국 축구는 유소년 시스템이 문제라서 경쟁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중국 프로축구 리그는 199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미 30년이 흐른 거죠. 그 시간이면 이미 뛰어난 유소년 육선 시스템이 적어도 5-6번은 도입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중국의 축구 실력은 오히려 갈수록 퇴보하고 있습니다. 즉, 우수한 시스템의 도입이 문제가 아니라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그걸 운용하는 사람의 공평, 공정, 양심이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 사회는 도대체 왜 이런 심각한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있을까요? 이러한 환경이 중국의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 관시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차마 바꾸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인민들이 원하는 작은 개혁 하나 쉽사리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중국 축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중국 슈퍼리그 축구 선수들의 연봉을 대폭 낮춰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의 자녀들이 축구를 선택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이든지 공산당 그리고 당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자들을 중국 축구판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어떠한 발전도 쉽게 이루지 못할 것입니다. 즉, 아무리 수많은 개혁을 하고 우수한 지도자들을 데려온다고 해도 중국 축구가 결코 발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사회제도가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